안녕하세요. 디자인 입시책의 제임스입니다. 최근에 몇몇 대학들은 입시 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를 주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University of Texas 대학이 입시 원서에 있어서 기존에 컬리지 앱이나 University of Texas 자체 애플리케이션만 허용하던 것에서 커먼 앱 역시도 같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든가 USC가 올해 입시부터 새롭게 Early Action 옵션을 넣었다든가 또는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더 늘어났다라든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발표들은요, 이 대학들을 지원하려는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지원 절차의 간소화로 분명히 환호할 만한 일들이고, 대학들 역시도 지원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스스로 공치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에는 조금 더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원 절차를 쉽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학에서 입학 요건이나 마감일 또는 지원 절차 등에 있어서의 변화를 발표할 때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은요, 이러한 변화 뒤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AT 같은 테스트 점수를 없앤다든가 이전에는 없던 Early Action 기간을 새로 만든다든지 또는 서포먼털 에세이라고 그러죠. 추가 에세이 등을 아예 없앤다든가 커먼 어플리케이션 등에 새로 조인을 해서 따로 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등의 변화의 원인은요, 바로 대학 입학위원회의 정책 목표가 자신들 대학 입학 신청자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도 굉장히 충분히 경쟁률이 높고, 그런데 왜 대학들은 이렇게 매년 더 높아지는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더 많은 지원 신청자를 원하는 걸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학교의 명성이나 우수성, 그리고 더 높은 대학 랭킹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 대학을 대단한 명문 대학이라고 대중들에게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는요, 모두 다 알고 있듯이 그 대학 랭킹과 더불어서 극히 낮은 합격률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그리 잘 알지 못하는 대학이었는데 합격률이 일부 아이비 대학들보다도 낮은 한 자리에 가까운 합격률을 기록한다면 아마도 그전에는 잘 몰랐지만 이 대학이 상당히 인기가 높은 명문 대학이었나 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는 합니다. 따라서 대학들은요, 이러한 합격률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대학에서 더 많은 지원 원서를 받을수록 합격률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마련입니다. 또한 이러한 합격률이 낮게 나올수록 합격률을 대학 랭킹에 반영하는 랭킹 사이트들에서 학교의 랭킹이 높은 순위로 올라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들은 어떻게 지원자들의 숫자를 늘리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세계적인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첨단 시설과 우수한 교수진들을 유치하며 학생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이러한 대학들의 명성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학의 노력에 대한 일반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인식 변화는요, 단기간에 그렇게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대학들은 단기간에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 하고, 이럴 때 쓰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죠. 원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시험 성적의 불균형을 이유로 일부 대학에서 예전부터 실시하던 테스트 옵셔널 정책은요, 코비드-19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한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대학들은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실시한 후에 지원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테스트 점수가 더 이상 자신의 약점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꼈을 때 자신의 실력보다도 조금 더 높은 대학에 지원할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요,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수록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요. 아무리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택한 대학이다라고 할지라도요, 시험 점수가 우수한 학생을 선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커먼 어플리케이션으로의 전환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대학 지원 원서라는 것은 UC 대학들의 UC 어플리케이션처럼 대학 시스템 원서 또는 대학 자체 원서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와 함께 커먼 어플리케이션이나 컬리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니버설 어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공통 원서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대학들이 사용을 하는 것은 커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개의 대학에 지원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그 중에 9개 대학이 커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 그리고 다른 1개 대학이 커먼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대학 자체 원서나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 폼을 사용을 한다면 그 대학에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또 다른 원서를 작성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번거로움 때문에라도 그 대학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연도 입시에 있어서 University of Texas와 University of Washington의 경우도 이전에는 커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안 하다가 새로이 커먼 어플리케이션 사용 대학으로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지원자를 희망하는 학교의 바람이 만들어낸 결과일 것이고요. 이러한 변화가 과연 합격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요, 입시 결과가 다 나온 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포먼트 에세이를 갖다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시원서 마감일이 가까워지면요, 학생들은 마음이 상당히 분주해지죠.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더해지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학교를 원래 계획보다도 추가적으로 더 선택해서 지원하고 싶어 하는데요. 시간은 없고 지원 학교는 추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서포먼털 에세이입니다. 학교 따라서는 2개 내지 3개씩도 있는 이 추가 에세이는요, 대부분 해당 대학 지원 이유를 묻는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이전에 다른 대학 지원 시 사용했던 에세이를 그대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포먼털 에세이 요구 조건이 없는 대학들을 선호하게 되고요. 이러한 점을 간파한 일부 대학들은 지원자들이 손쉽게 지원 리스트에 자신들의 대학을 추가할 수 있도록 추가 에세이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Early Action 마감일에 추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올해 많은 학생들이 기대한 소식 중에 하나는 USC가 처음으로 Early Action 마감일을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일 텐데요. 이전에 없던 Early 마감일을 신설함으로써 USC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일찍 원서를 제출할 때 이전보다는 당연히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에서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인딩 조항이 있는 Early Decision이 아닌 바인딩이 없는 Early Action을 신설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 경쟁에 동참할 것으로 대학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치열해지는 미국 대학 경쟁률을 보시면서 학생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의아함을 가지신 분들도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 지원 학생 수가 늘은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급격한 경쟁률의 심화는요, 대학들의 입학 지원자 늘리기 정책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낮은 합격률과 높은 랭킹만을 자랑하는 대학에 들어가야만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장래 목표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더 좋은 대학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대학들 중에는 합격률이 30%에서 40% 이상인 대학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